네, 언제나 시장에 관한 한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김종철 소장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종목들의 변동성은 좀 크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미 주가의 반등 신호, 그 우리가 어제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조금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왔죠. 이거 잠깐 설명하고 국내 증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젯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 반이었죠. 결국 CPI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사실 이 CPI가 우리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월가에서 예상했던 수치보다 전월 대비도 그렇고 전년 동기 대비도 좀 낮아졌어요. 특히 최근에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자꾸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바람에 이게 전월 대비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묘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자, 그 묘한 일은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화면에다 제가 표시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게 지금 미국의 선물입니다. 시간을 보시면은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37분입니다. 그러니까 딱 CPI 지수가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하면서 주가가 위로 확 올라갔었죠. 그런데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주가는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이게 항상 제가 주식이란 주가란 세수에 있는 물의 온도와 같다 그랬죠.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막 맞물렸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게 CPI가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준의 테이퍼링의 속도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작용했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구조적으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전에 제가 다른 방송권에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증명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7월 달로 이 부채 한도에 대한 것들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재무부에서는 돈이 필요하더라도 국채를 발행해 쓸 수 없고 이미 모아놓은 돈 갖고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경기 어려울 때 정책은 두 가지가 있죠. 중앙은행에서 하는 금융정책과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재정정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을 볼 때는 우리가 둘 중 한 가지죠. 우리가 세금을 걷어들여서 쓰든지 아니면 만약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소개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쓰든지. 근데 이게 막혀있죠. 그럼 이제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증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공화 양당은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공화당은 시장 경제에 맡기는 쪽이라면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정부는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큰 정부라는 것은 일단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책임져 줄 테니까 대신 당신들은 세금을 많이 내. 그리고 시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항상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사실 여기에 대북적으로 올라가면 바로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많이 만들어 놓은 그 물량들은 소화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소위 뉴딜 정책이 나오게 되고 이때 썼던 정책이 우리가 조금 피곤한 얘기지만 케인즈 학파가 항상 주장하는 이건 시장 경제만큼 갖고 난데 정부가 개입해야 돼. 바로 또 하나의 시장의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저 증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2015년도 12월에 미국의 금리 올렸을 때 주가가 대폭락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묘하죠. 2017년도에 3월, 6월, 12월 무려 금리를 3번이나 제롬 파일이 등장해서 금리 오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지속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었고 이 감세 정책은 결국은 기업의 실적을 좋게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고점 치고 내려간 이 원인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부채 한도 증액도 증액이지만 또 하나는 증세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결국은 민주당 정부의 큰 정부의 문제이고 이 증세가 됐을 때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풀어놓은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S&P 500의 기업의 실적을 5%나 감소시킬 거야. 그래서 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론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과연 이 미국 증시 끝났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간 상태 속에서 울고 싶은 아이 뺨한데 맞은 격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이번 달 조정은 외봉상의 조정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면서 따른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우리나라 증시인데요. 자 이미 어제 우리는 이걸 대응의 전략에 달렸습니다. 주가가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 앞으로 얘는 3번 정도의 기회가 있어요. 또 얘가 내려가도 여러분들 아직 2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네요. 이건 예측의 영역입니다. 근데 얘가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또 내려가다가 어느 타임에서 뜰지는 이렇게 대응의 영역이고 제가 누차 얘기했죠. 대응의 영역일 때는 이렇게 올라탔을 때 이렇게 올라탔을 때
여기도 지금 알고리즘에서 지금 신호가 나오죠. 올라탔을 때 얘가 신호가 나오고 미국 시장도 이미 어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흐름의 모습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아도 여전히 지금의 장은 두 번의 찬스 있는 조정이다라는 점에서 밑에서는 여전히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다. 다만 이제 이것이 금요일장 가까이 갔을 때는 추석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연준의 회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위에서 리스크 관리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다만 흐름의 모습은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요 주목 세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한전 산업, 그 다음에 더전비전.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었죠. 우리가 보통 그 삼성 엔지니어링 시세가 강할 때는 유가가 강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가가 강하고 이에 따라서 해외 플랜트 발주가 많이 됐을 때 강한데 이러한 재료 엔드 이것도 숨어있는 재료가 탄소 재료 여기에 핵심 기술주라는 의견 때문에 올라가 있고요. 여기다 한 가지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더블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누누이 그렇게 말씀이죠. 꼭 마틴을 봐라. 특히 이 방송 보시는 줄이신 분들은요. 여기 이 시점만 보지 마시고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료가 진짜 좋아 그러면 여기가 밑에 이렇게 살이 차 올라갑니다. 요거 우리가 통통 팽기다라고 이제 꼭 보시기 바랬고요. 그다음에 한전산업. 얘는 지금 오늘 올라갔다 밀렸잖아요. 부위험이기 때문에 밀렸습니다. 근데 얘들은 우리가 단순하게 원전 관련주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얘들은 대선 테마주입니다. 누차있지만 야당 대표치고 원전 얘기 아는 사람이 없고요. 여당 내 조차에서도 지난번 여당 대표가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밑으로 조정할 때다 보시고 역시 밑에가 통통 팽기는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모양을 보시면 올라갈 때 보시죠. 강한 급등을 주고 조정하다가 또 다시 강하게 위로 가는 모습을 주고 있는데요. 국내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더전비전의 경영회계 프로그램 안 쓰는 데는 없을 겁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분들, 4차 산업에 대한 분들을 이 더전비전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종목은 같이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